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재판 지연 문제가 많이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언제 한번 어떤 분이 그 대법원장이었습니까? 하여간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나? 뭐 하여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재판 그 관련된 인원의 좀 부족이 좀 심각하다. 그래서 좀 보충해야 되겠다. 그 말도 일리는 있겠죠. 요즘 뭐 각 부분에서 그래서 뭐 3교대 하다가 4교대로 뭐 이렇게 근무하는 데 있다고 들었는데 좋겠죠. 그 전에 기왕이 지금 이제 정해진 그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지키도록 정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껏 하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막연히 하고 있었는데, 이상직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위원장, 변호사협회 아마 이런 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재판 지연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일보 7일자 오피니언란에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 변호사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쩔 때 이제 국민들이 갑갑할 때는 그렇죠. 이건 꼭 재판 1심, 2심, 3심 받을 필요 있나? 모든 정보를 갖다가 법률상 관련된 정보를 입력시켜 놓고 그걸로 그냥 결정하지. 이런 생각도 얼마나 그 재판 과정에서 관련되는 판사, 검사, 변호사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이 있는데, 변호사들은 하여간 자기들 수익 창출이 되고, 요즘 재개발 같은 데 하는데 그 변호사들 많은 얘기들이 있죠.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분이 정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27조 3항에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속한 재판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다. 오랫동안 재판에 시달린 사람이라면 소송비용 증가, 생업 중단, 사업계 박탈 등으로 큰 어려움을 호소한다. 정신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까지 힘들어진다. 이게 사실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그 어떤 법정 절차라든가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라든가 그 논리에 그 변호사들은 그걸 주 업으로 하니까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일반인들은 정말 어려운 거죠. 사법영감에 따르면 2022년 민사 본안 사건 중 처리기간 2년을 초과한 1심 합의 사건은 전체 37,595건 중 5,926건이었다. 상고심 사건은 23,924건 중 4,515건이었다. 형사 공판 사건 중 처리기간이 2년을 초과한 1심 합의 사건은 19,800건 중 712건이었고, 상고심 합의 사건은 3,531건 중 49건이었다. 2022년 대한변호사협회 설문조사에 응답한 변호사의 약 90%가 최근 5년간 재판 지연을 경험했다. 법원은 누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법관이 재판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고 인권을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다. 재판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겠나? 재판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국가의 권위와 이상을 위협한다. 법원 영상재판 활성화, 감정제도 개선, 법원장의 재판 투입, 재판부 교체 주기 연장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크지 않다. 복잡한 사실관계에 쟁점이 많고 어려운 사건이 증가하는 와중에 법관 부족과 고령화, 기일 미지연과 잦은 기일 변경 등이 오랜 원인이다. 젊은 법관에게 워라밸을 무시하고 헌법적 소명만을 강요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죠. 역시 법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이제 세대 젊은 법관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법률 정보 대중화와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당사자가 납득하는 재판 절차 진행이 중요해졌다. 판사들은 놓치는 주장인 증거가 없는지 절차에 신중을 다해 살핀다. 판결문의 이해가 쉽도록 다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법관들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막 의식들이 높아지니까 요즘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미국의 기독교 이제 어떤 교회가 1년에 뭐 4,000개씩 줄어든다고 그랬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예전에 그 어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좀 낮고 그 공부를 하는 뭐 신학 공부를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지적 수준이 높았을 때 충분히 설득하고 다른 여타 부분으로도 그 이제 감동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는 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얘기를 전달해갖고 감동시키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1년에 한 4,000개씩 교회가 미국 사회에서도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판사들의 권위에 의해서라도 하나하나 그걸 따지고 할 수 있는 정도 지적 능력도 안 됐고 그 다음에 판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권위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됐었죠. 근데 몇 년 전에는 그 법원에 불만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그 뭡니까 무슨 석궁을 갖다가 싸가지고 판사를 저기가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어떤 뭐 교수였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즉 말해서 자기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영 맞지 않는 판결을 하고 있는 판사가 정말로 그대로 보고는 참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석궁으로 저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 어렵다는 얘기죠. 법원에 재판하는 것도. 그러나 어떤 이유도 재판지에는 변명이 될 수 없다. 신속한 재판의 부재는 당사자에 대한 직접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건을 거리로 끌고 나가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기도 한다. 불신에 대해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키우고 정의와 진실을 애곡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법과 양심에 따르면서 신속하게 재판하려면 법관의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 탁월한 실력에 투철한 사명감을 갖춘 법관이 많아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관 증원을 위한 입법을 22대 국회가 다시 서둘러야 한다. 중요한 그 문제 해결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검토돼야 되겠죠. 사법 시스템 총량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신속한 재판이 당연시 담보되지는 않는다. 사법 시스템 자체를 정비해야 된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재판 지연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많은 노력에도 재판이 지연되고 당사자에게 피해가 생기면 보상해야 된다. 유사 판례 추천 등 사전 검토에 인공지능 등 리걸 테크를 이용하면 좋겠다. 민사재판에는 변론 준비 기일 의무화를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보자. 서면 제출 일정, 증인과 서증 등 입증 순서와 시간 계획을 미리 정하면서 재판이 시작된다. 영미법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미리 증거를 서로 공개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을 두는 것도 괜찮겠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재판에 임하는 우리 판사분들은 같은 예전에 이제 90패스라도 아주 상위 그룹들이 판사로 들어가서 이제 업무를 하죠. 거기에는 소명 의식도 있어야 되고 지금 이제 의사들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게 참 어렵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또 이제 로스쿨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진짜로 예전에는 소명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판사나 검사보다도 동일하게 이제 공부한 친구들이 훨씬 뭐 밖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검찰들 어떤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고 굉장한 어떤 그 자부심 같은 거 이런 갖고 있던 검사들한테 수사권 제한이 되고 그러면은 자부심이 없어지죠. 형식적으로 흘릴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가지고 면밀히 살펴서 진짜로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재판관들이나 수사관들이 확실하게 좀 어떤 의식을 가지고 국가에 정말로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 국민에게 헌신하는 마음이 아니면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좀 재판이 나오기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들도, 이제 이분이 변호사들지만은
진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어떤 논리로 자기 고객들만 위해서 법리를 왜곡시키고 여러 가지 재판 지원도 변호사들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하고 그런 부분에 사회적으로 정말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벗어난 그런 걸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제재도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탄핵만으로 되는 이러한 그 있기 때문에 요즘 민주당이 탄핵한다고 저리 싸는데 스스로 자정하고 스스로 숙고해서 다시 이제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재판관들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